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이 공동부유의 정지 작업이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 작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저우장룡 항저우시 공산당 위원회 서기 겸 저장성 당위원회 상무위원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부터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의 기율심사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22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앙기율검사위라든지 또 관영 매체들은 이 저우 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항저우 1인자였던 이 저우장룡에 대한 중앙당의 조사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1일만 해도 지역신문에는 전날 이 탄소 중립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저우장룡의 활동 내역과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저우 서기에 대한 조사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인 20일만 해도 그는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한 회의를 주재한 것에 이어서 또 저장성 대표단을 이끌고 17부터 19일까지 신장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21일 밤 늦게부터 이 공산당의 항저우 시위원회 홈페이지에 당 간부 소개 항목에서 저우 서기의 이름과 사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체는 그의 직책을 그때부터 벌써 전 서기로 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앞선 지난 19일에는 이 후저우시 당서기이고 또 역시 저장성의 상무위원이고 또 항저우시 부시장을 지냈던 이 저장성의 간부 마사오위가 자수를 해가지고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저장성의 핵심 간부 2명이 반부패의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 중에 하나인 이 저장성의 당위원회 고위 간부라는 것, 그리고 항저우의 전현직 고위 간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반부패 조사는 이들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저장성 항저우시의 전현직 간부들에게까지 대대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지난 3년 이내에 퇴직했거나 사임을 한 간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항저우시의 고위 간부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들 또는 그들 가족들이 부정적 사업에 공모를 했거나 이해상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저장성 항저우의 저우장룡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부터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이 당 간부들이 사업적인 이해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자체 성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고, 중앙의 검열팀이 비즈니스 관련 이해 충돌, 당 규율 및 규칙을 위반한 대출, 배우자와 자녀의 비즈니스 관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받았다. 이런 소식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또 최고위층부터 하위계층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시시때때로 부패 사정 운동이라는 걸 펼치면서 처벌을 단행해 왔지만 중국의 지배 구조 자체가 부패에 깊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서 중국에서 부패를 없앤다는 거, 이건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만큼 어렵다. 이건 중국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부패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베이징 사범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중국 인구의 69%에 해당하는 9억 6,400만 명의 월 수입이 2,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3만 원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이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간부들은 호가호위하죠. 중국 인구의 상위 1%가 중국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소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민이 아니라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중국에서는 반부패 사정 활동이 들어갔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럽니다. 뭐냐면 하나는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항하는 반대파 숙청을 위할 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중국 내 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이들을 위한 분위기 쇄신용으로 단행할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앙기후검사위원회, 중앙기후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했었죠. 정치 부패가 가장 큰 부패라 그랬습니다. 일부 부패 분자들이 당과 국가 권력을 훔쳐서 비조직적 활동을 벌이기 위해 이익 집단을 결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뭐라 그랬냐면 정치와 경제 문제가 뒤엉켜서 당과 국가 정치 안전을 위협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부패 분자가 경제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정치 기울과 정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부패 운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죠. 벌써 대대적인 사정의 목적이 부패 분자라는 이유를 달면서 정적 숙청, 또 동조 세력 제거의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밝힌 거죠. 특히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지난 6월 29일 중국 관영 중국망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후검사위원회 샤오페이 부서기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렸던 공산당 100주년 경축 기자회견에서 당 중앙의 지도하에 전국 기후 감찰기관은 부패와 연관된 408만 9천 명을 적발해서 이 중에서 374만 2천 명에 대해서 기울에 따른 정무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샤오 부서기는 이어서 부패 척결 압력에 시달리다가 자수한 이가 4만 2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항저우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간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하필 항저우일까요? 우선 항저우시가 갖는 상징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 가운데 하나인 저장성 총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항저우시는 알리바바와 마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의 성공 신화와 함께 중국 민영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빅테크라고 불리는 IT 분야 기업의 도약을 상징하는 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항저우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인 공동부유의 실험 장소로 지정돼 가지고 시내의 도시화된 지역하고 농촌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라, 이런 여건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항저우시가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되면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중국 공산당의 항저우시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조사는 한마디로 시진핑 3년임을 앞둔 시점에 미중 간의 충돌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 조짐이 나타나니까 이런 분위기를 반전하고 쇄신하고 더불어 시진핑 3년임의 토대를 굳히기 위한 정지작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당국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기획 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자 동네인 항저우시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침몰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써올린 공동부유의 개념을 중국 인민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죠. 글로벌타임스는 항저우의 부패한 호랑이 사례는 부유한 지역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노골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서 이 저우장룡 사건은 다른 부유한 도시들에게도 사례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부패의 성역을 없앤다 하는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의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인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저우장룡 항저우 당 서기가 대상으로 오른 것 또한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타임스의 보도에서도 바로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우장룡이
심각한 법과 당 규율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인과 알리바바의 본거지인 도시, 그러니까 항저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이번 항저우 시를 왜 표적 삼았는지, 왜 항저우 시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의 알리바바하고 이번 사정 작업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 알리바바가 지난 1999년 설립된 후에 줄곧 이 항저우와 저장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저장성 내의 관리들 가운데 알리바바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인터넷 매체인 초점대관은 이 저장성 일대 여러 지방정부의 중요 계약 업무에 관여된 한 여성 변호사가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을 구명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걸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 변호사가 당국에 이 저우서기를 고발한 것이 이번 조사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글이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당국의 검열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대부분 삭제가 됐습니다만 이 글에는 저우장룡 일가가 작년 11월 한 핀테크 회사의 상장 직전에 5억 위안, 그러니까 한 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 회사의 상장이 돌연 취소되니까 5억 위안에다가 2천만 위안까지 더 합쳐가지고 5억 2천만 원을 돌려줬다. 5억 2천만 위안을 돌려줬으니까 거기 이자까지 붙여준 거죠.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핀테크 회사가 어디냐? 알리바바죠.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엔트그룹입니다. 이 엔트그룹은 이 사실이 퍼지니까 22일 밤에 늦게 성명을 내고 기업 공개 과정에서 엄격하게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고 소문에 언급된 것처럼 관련 인물이 주식을 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우장룡이 2019년 9월에 이 항저우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했다 그러면서 마인에게 훌륭한 시민상을 수여했고 마인에게 항저우 공헌자라는 칭호를 또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마인은 항저우와 알리바바가 새로운 정부 기업 관계를 설정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인의 알리바바와 항저우시가 밀착되어 있다고 보고 이 항저우시 기율검사위원회가 퇴직 후 3년 이내의 전직 간부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 전체의 주요 간부 24,84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해 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저우기율위원회는 제출한 자료가 취합되면 조사 대상 간부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벌여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거나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이를 통해서 알리바바하고 마인에 부역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까지 벌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쑥대밭이 됐는데요. 항저우가. 앞으로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는 엔트그룹의 상장 허가를 내줬던 상하이 증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창 상하이시 당석입니다. 이 리창 당석이 이 사람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리창 상하이시 당석이는 한마디로 시진핑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25명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국원 가운데 한 명이고요. 차기 지도자 후보군에도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창까지 숙청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번 항저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마인의 알리바바를 잡으면서 중국의 IT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까지 손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시진핑파의 세력 거점 자체를 일거에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읍참마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리창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진핑 3년임으로 가기 위한 공포통치, 공포정치의 일환으로서 항저우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걸 앞두고 고강도 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베이징 일보에 따르면 저 서기는 올 들어서 중앙기후회가 잡은 20번째 호랑이, 호랑이라는 게 이제 차관급에 해당되는 전현직 고위 간부를 말하는 건데요. 이 20번째 호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중앙기후위원회 조사를 받은 고위 간부는 18명이었는데 8월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이를 앞지른 셈이죠. 또한 시진핑이 내세우는 공동부유 개념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이미 상당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공동부유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위기를 잡기 위한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항저우를 대대적으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일단 체제 안정부터 다지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동부유를 기치로 해가지고 일단 밑바닥 민심을 사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지금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로 인한 불만을 시진핑이 아니라 일부 부유층, 그러니까 기업 자본가들에게 돌리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은 역시 시진핑 리스크입니다. 시진핑 리스크. 중국 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중국의 국익도 다 무시하면서 빅테크에 대해서 칼을 들었고 사교육 시장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이젠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부자 지역인 항저우시를 뽐보기로 삼아가지고 공동부유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로 통합니다. 바로 시진핑 3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